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요정들과 함께 신발을 만들고요. 신발장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시겠습니까? 영어는 당연히 따라오고요. 준비되셨나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Elves and the Shoemaker의 바로 그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그 다음에 글을 만나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니까 이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장이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고요. 아내님께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네요. 툭탁툭탁 뭔가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요정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네요. 왜 만들어 주었을까요? 신발을 평소에 잘 만들어 줘서 감사를 표했겠죠. 그 다음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이 두 분이 여행을 갔나요? 이렇게 뭔가 좀 휴양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요? 저는 이 정도로 추측해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 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강의 200% 활용하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 하면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막 밥을 먹는데 먹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막 따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우리 뱃속에서는 위와 장이 움직이면서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즉 입에서 한번 처리를 했지만 안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강의, 학교 선생님께서 펼쳐주시는 강의 그런 것들을 들었다면 꼭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소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있는 것 같은 경우 혹은 학교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유인물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복습을 해야 되겠죠. 따로 시간을 내서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강의는 들어보고 복습, 일일 학습 자료가 있잖아요. EBS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죠. 그런 거 출력하셔가지고 단어도 한번 정리해보고 조금 써보기도 하고요. 이 내용 확인을 위해서 단계별 쓰기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쓰기 능력도 좀 길러보고요. 제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확인해보면은 복습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 같은 경우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으니까 EBS Fun Reading 탭에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뭐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글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또다시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강의를 그냥 그 강의만으로 100%로 딱 활용하지 마시고 복습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번 200%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요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읽어봐야 될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morning, the shoemaker's wife said, "Those little elves have made us rich. We must thank them. Did you see how ragged their clothes were? I'll make new little shirts and coats and vests and trousers, and you make 2 tiny pairs of shoes." So that is what they did. A few nights later, they laid their presents on the workbench and hid behind the curtain. At midnight, the elves appeared. How happy they were to find their new outfits. They put them on and danced about. Then the 2 little elves skipped away into the night. And the shoemaker and his wife never saw them again. But they didn't mind because they now had enough money to stop work for good. They both lived happily ever after. 자, 신발장이의 부부는 어떤 결말로 끝맺게 될까요? 과연 장사가 계속해서 잘 되고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에 the shoemaker's wife said, 그 신발장이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Those little elves, 저 작은 요정들이 have made us,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었냐면 rich,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We must thank them.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너무 고마운 존재들이잖아요. Did you see how ragged their clothes were? 당신 혹시 보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옷이 낡았는지, 해졌는지 보았나요? 라는 건데요. 자, 요거 아주 뭐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간접 의문문의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직접 의문문 vs 간접 의문문. 자, 직접 의문문은 이런 거예요. 니 몇 살인데? 좀 공격적으로 들리죠. 좀 너무 센데라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간접 의문문은 너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네 라고 뭔가 약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조금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의문문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묻는 게 직접 의문문이고, 말 그대로 간접 의문문은 조금 둘러서 묻는 것이다. 어떨 때는 예의를 표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의문문은 이런 거예요. Where is he?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Where is he? 그가 어디에 있나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Where is he?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don't know 라는 나는 모르겠다. 그 안에 의문문이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접 의문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 동사 순서를, 직접 의문문은 동사 주어였지만 동사 주어 순서를 다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where he is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접 의문문의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where부터 is까지 이 덩어리가 I don't know라는 그 큰 문장 안에 얹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시간을 묻는 거예요. What time? 직접 의문문은 is it이 되겠죠. What time is it? 몇 시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접 의문문이 되면 이제 아시겠죠? is it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I want to know,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What time it is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요. It is가 되겠죠. 이제 간접 의문문 이해가 잘 되시죠? 왜 쓰는지, 그리고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글에서 보았던 그 문장을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How ragged, 직접 의문문은 당신들의 옷들이 얼마나 낡았습니까? How ragged were their clothes? 그들의 옷이 얼마나 낡았나요? 라는 이게 직접 의문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Did you see? 당신은 보았습니까? 그러면 Did you see? 라는 이 덩어리 안에 그 다음에 How ragged부터 나머지 간접 의문문이 얹혀 있는 거예요. How ragged. 그럼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게 주어인 거예요. Their clothes가 먼저 나오겠죠. Their clothes were. 이렇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글 속에서 자꾸 접하다 보면은 쉽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답니다.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I'll make new little shirts and coats and vests and trousers and you make two tiny pairs of shoes. 제가 만들겠습니다. 무엇을 만드냐면 새로운 작은 셔츠들과 코트들과, 왜냐하면 지금 요정이 2명이잖아요. 그래서 셔츠들, 코트들을 만들겠습니다. And vests. vest라고 하면은 조끼입니다. 조끼들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신사분이 조끼를 아주 근사하게 입고 계시죠. 그리고 또 무엇도 만드냐면 trousers, 바지도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지 표현 한번 볼까요? trousers라고 하면은 영국 쪽에서 바지고요.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pants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미권에서, 미국 쪽에서는 팬츠라고 합니다. 바지를 가리킬 때요. 자, 그런데 이 차이도 있는데요. 팬츠를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팬츠가 북미 쪽에서는 바지인데요. 팬츠가 다시 영국 쪽으로 오면은 팬티가 됩니다. 속옷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거 한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여기 있는 trousers, pants, 하의를 가리킬 때는 항상 s를 붙입니다. 그리고 상의를 가리킬 때는 s를 붙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s가 있지만 원래 셔츠 하나를 할 때는 그냥 shirt, s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요정이 2명이니까 shirts라고 해서 s를 붙여놓은 건데 원래는 s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지는 항상 s가 붙어 있어요. 한 명 입는 바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s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몸통 개념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셔츠는 그 안에 몸통이 몇 개가 있죠?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통이 하나가 딱 있기 때문에 shirt입니다.
자, 그런데 바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지, 다리를 몸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몸통이 하나, 몸통이 둘. 자, 그러면 바지를 만들 때는 이쪽 바지를 만들고 이쪽 바지를 만들어서 중간에를 이어 붙이잖아요. 그래서 trousers, S가 붙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하이를 설명할 때는 다리가 두 개이니까, 즉 두 개의 피스를 만들어서 이어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S가 붙는다. 근데 셔츠는 그렇지 않다. 조끼든 셔츠든 코트든 전부 다 하나의 조각이다. 왜? 몸통이 하나이니까 그렇게 본다라는 측면 기억하시면 이 궁금증이 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계속 해볼까요? And you make two tiny pairs of shoes. 그리고 당신이 두 개의 작은 신발을 만들어주세요. 두 켤레의 신발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여기서 you는 바로 남편이 되겠죠. 왜? 신발을 만드니까요. 그러면 저기 앞에 있었던 I는 아내가 되겠죠. So that is what they did.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지금 이제 방금 보았던 것을 음원으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The next morning, the shoemaker's wife said, "Those little elves have made us rich. We must thank them. Did you see how ragged their clothes were? I'll make new little shirts and coats and vests and trousers, and you make two tiny pairs of shoes." So that is what they did. The Elves and the Shoemaker의 바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A few nights later, 며칠 후에 They lay their presents on the workbench. 이제 그들은 laid, 놓아두었습니다. 그들의 선물들을 지금 조끼도 만들고 셔츠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왜? 그 요정들의 옷이 낡아 있었잖아요. 그들의 작업대 위에 두었습니다. And hid behind the curtain. 그리고 그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부부가 숨었어요. At midnight, 자정이 되어서 the elves appeared.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How happy they were to find their new outfits. outfits라고 하면은 밖에, out, 밖에, fit. fit은 꼭 맞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 하면은 어원이 뭐냐 하면 make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만들어준 것. 그래서 옷이라는 의미가 되고 주로 outfit이라고 하면은 한 벌의 의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신사분이 한 벌에 맞춰서 입고 계시죠. 이런 게 대표적인 outfit입니다. 자, 그래서 자정이 되어서 그 요정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들은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They were to find their new outfits. 그 새로운 옷들을 그들이 발견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They put them on. 그들은 입었고요. And danced about. 막 펄짝펄짝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Then the two little elves. 그리고 그 두 명의 작은 요정들은 skip 하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깡총깡총 뛰어서 가버렸습니다. Into the night. 밤 안으로, 어두컴컴한 밤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And the shoemaker and his wife never saw them again.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이 신발장이와 그리고 그 아내는 다시는 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은요. But they didn't mind. 이 부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mind는 생각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신경 쓰다, 꺼리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도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혹은 꺼리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y now had enough money to stop work for good. for good 이라면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넣어서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to stop work. 이제 일을 그만둬도 될 만큼, 영원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They both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들은 둘 다 그 이후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네요. 자, 어떻습니까? 재밌죠? 저도 아주 신나게 읽으면서 막 이렇게 율동도 하고요. 저도 아주 신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A few nights later, they laid their presents on the workbench and hid behind the curtain. At midnight, the elves appeared. How happy they were to find their new outfits! They put them on and danced about. Then the two little elves skipped away into the night. And the shoemaker and his wife never saw them again. But they didn't mind, because they now had enough money to stop work for good. They both lived happily ever after. 자, 오늘도
여러 알아야 될 단어들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Trousers. Trousers. These trousers are a bit tight. Vest. Vest. I'll make new little shirts and coats and vests and trousers. Outfit. Outfit. How happy they were to find their new outfits. Skip. Skip. The two little elves skipped away into the night. For good. For good. They now had enough money to stop work for good.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강의 200% 활용하는 방법 가르쳐 주기입니다. 사실 부모님으로서 그리고 학교 교사로서 혹은 강사로서 학생들, 지도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강의를 봐라라고 하면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 강의를 보면 아이가 다 알겠지. 강의가 참 잘 돼 있으니까 다 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잘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이 강의는 아이가 영어를 터득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강의를 듣고요. 보통은. 그리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가르쳐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나 학교 수업도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나 하면 어떨 때는 복습을 해보고요. 어떨 때는 지금 제 이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같은 경우는 1일 학습 자료가 제작이 되어 있죠. EBSE 홈페이지에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프로그램 코너에 가면 1일 학습 자료라고 딱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단어, 문법 쓰기, 그 다음에 단계별 쓰기, 내용 확인 이런 것까지 쫙 해보면 복습이 자연스럽게 딱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강의 같은 경우는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고 나서 뭐 그날 바로도 좋고요. 혹은 며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책의 재미도 느끼면서 영어도 같이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모를 수 있으니 이런 방법들을 안내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